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여러분 숙제는 씁니다. 무슨 게임 했어? 마인크래프트요. 발로란트. 귀엽다 귀여워. 친구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어? 친구 부모님 붙였죠. 네, 택시인데 놀았어? 네. 자. 자,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중등수학에서의 사실 가장 애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정확하게 딱 이해하고 풀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딱 보고 풀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자도 설정이 안 돼 있고, 문자 설정이 안 돼 있고, 또 뭣도 안 돼 있냐? 식 설정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앞에 파트에서 문자도 설정이 돼 있고 식도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그냥 막 이양만 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시킨 거야, 쌤이 프린트에다가. 맞지? 자, 이제는 뭐가 돼 있냐면 문자도 없고 식도 없어. 그럼 자, 이제 니들은 풀이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문자 설정해야 되고 식을 설정하는 게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쌤은 활용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활용의 5단계란 문제를 읽으세요.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는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았는데 너희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문제를 읽고 이해를 너무 못해서 문제를 읽는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식을 잡을 수 있으니까 미지수 설정을 할 거예요. 문자 설정이겠죠. 자, 근데 이거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팁은 문제에서 마지막 줄 보고 질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질문하는 그 녀석을 문자로 설정하세요. 알겠죠? 자, 3번은 미지수 설정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식 설정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식 설정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문제를 읽었을 때 은는 이가 또는 뭐 크다, 작다 등의 말이 있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세요. 이 문장이 이게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럼 은는 이가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보자면 등호에 관련되는 아이들이고 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녀석들은 부등호에 관련된 녀석들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식을 잡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식 설정까지 끝난 시점에서 뭘 하면 되냐? 계산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 설정과 계산이 다 끝난 시점에서 뭐 하면 되냐면 검산하세요. 요 방식을 오늘 방법을 토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요거를 정말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76페이지. 76분. 네. 불러보요. 아니, 가자고. 얘기 있잖아. 유형형식 내가 풀겠다고요. 불안하니까 한 번만 중간에 확인 좀 하고. 찍히고 있군요. 자, 첫 문제 가보자. 538번 봅시다. 자, 이렇게 준다는 거야. 문제 식 있어? 이게 있어? 문자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설정해야 되는 거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7,000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눠줄 거야. 형의 몫이 동생의 몫의 2배 이하, 형의 몫의 3배가 동생 몫의 2배 이하가 되도록 했을 때 형이 받은 몫은 최대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지. 자, 문제 읽었지? 이해됐지? 자, 그럼 미지수를 설정하러 갈 거야. 자, 문제 마지막 줄에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형이 받은 목. 그럼 형이 받는 몫이라고 적고 형의 몫이라고 적어놓고 그걸 뭐라고 적어? x라고 써. 이거를 써. 문제를 쓸 때 오늘은 계속 연습을 이걸로 시킬 거야. 알겠지? 자, x라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봐. 다시. 자, 뭐라고 돼 있어? 그 이상, 이하, 작다, 크다 관련된 말이 어느 문장에 한번 봐봐. 그래서 형의 몫의 몇 배? 3배. 동생 몫의 2배 이하라고 했어. 그럼 동생 몫은 얼마야? 7,000 마이너스 X. 그지? 7,000 마이너스 x가 동생의 몫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형 몫의 3배 3x가 동생 몫의 2배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제 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앞에 단원이랑 똑같지. 앞에 게 이제 이거랑 똑같아진 거야. 그러면 자, 이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x니까 넘어가면 5x. 자, 계산되니까 14,000원. 맞지? x는 5로 나눠주니까 2,800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한 문제 더 갈게요. 542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542번 보시면 어떤 수의 3배를 하고 거기다 4를 더한 값은 어떤 수의 2를 뺀 값의 5배의 크기와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와 같은 수 중 가장 큰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문자 설정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뭘 문자로 잡아야 될까? 뭐? 어떤 수. 그치. 어떤 수를 뭘로 잡을 거야? x라고 잡을 거야. 자, 2단계까지 하는 거지. 3단계 들어가 보자. 어떤 수의 3배를 하고 더하기 4를 한 값은 그 수의 2를 빼주고 x-1을 해주고 곱하기 5배. 맞죠? 5배 한 거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 크거나 같다. 그게 식이 되는 문장이죠. 이제 그럼 뭐 하면 돼? 식 다 나왔으니까. 계산. 5x-10 자, 넘기자. 2x 넘기자. 14 x 몇이냐? 7. 그래서 x의 어떤 수의 최대값은 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필기해 주세요. 지워도 될까요? 네. 아직은 할만하죠? 앞에 안 지울 거 알고 이거 놔두고
놔두고 풀 거야. 난 반토막만 쓸 거거든. 자, 다음. 다 547번으로 갈게요. 오늘 강 유형 첫 번째 문제에서 풀 거는 다은이는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87, 81, 92 네 번째 시험이 있는데 평균 85 이상을 맞아야 시험을 통과한대요. 자, 네 번째 수학 시험의 성적은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냐? 문제 이해되셨죠? 자, 다시 돌아와. 문제를 읽었다. 미지수 설정으로 가자. 마지막 줄에 물어보는 거 확인. 뭐야? 문제 마지막 줄에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네 번째 수학 시험의 점수. 그럼 내가 그걸 뭐로 설정해? X라고 설정해. 자, 우리 평균 구할 줄 알지?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 평균 그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수량만큼 나눠. 그렇지. 그럼 시험 4개 해서 85점 이상 그 문장이 이제 뭐야? 식이 되는 문장이겠지. 그 문장으로 가자. 평균 몇이야? 87 더하기 81 더하기 92 더하기 x까지 했을 때 나누기 몇? 4. 4. 한 개 몇 점 이상? 85 이상. 자식 다 나왔다. 다 됐지 이제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8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니? 쌤, 왜 이거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평균 문제 할 때 조금의 팁을 하나 줘볼게. 쌤 어떻게 하냐면 85라며 여유분으로 봐요. 쌤 얘는. 얘 플러스 몇 점이야? 2점 여유분이 있지. 얘는 마이너스 몇 점? 4점 손해인 거고 얘는 플러스 몇 점? 7점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내가 다 하면 얼마큼 남은 거야? 여유분이 5 플러스 5점만큼 남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뭐까지 올 수 있는 거야? 음수는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점까지만 와도 되는 거야. 85점이 평균 점수라고 하면 85에서 마이너스 5까지는 괜찮다. 몇 점까지? 80점까지 괜찮아. 어때? 이해됐어? 네. 이윤아 이해됐어?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빠르긴 하지. 됐지? 넘어갈게. 다음 유형 4로 가볼게요. 550번 넣읍시다. 한 다발에 3,000원인 안개꽃 한 다발과 한 송이에 900원인 장미꽃을 섞어서 도합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포장비가 2,000원, 전체 비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장미꽃은 최대 몇 송이까지?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X는 뭐가 돼? 장미꽃. 여기 잡겠지? 자, 이제 그럼 금액 생각해봐. 처음에 얼마 써봐? 3,000원 들어가지. 그치? 장미꽃 몇 개 넣을 거야? X개 넣을 거야. 한 개 얼마야? 900원이야. 900X. 맞지? 더하기 포장비 필요하다는데 포장비 얼마야? 2,000. 이것까지 다 했을 때 얼마이어야 돼? 2만 얼마이야? 이하. 그렇지, 2만원 이하여야 돼. 이렇게. 됐니? 자, 공 2개씩만 떼볼게요. 공 2개, 공 2개, 공 2개. 모두한테 똑같이 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럼 9x 계산해봐. 9x 이거 2개 넣으면 50 넘어가면 150. 맞죠? 여기까지? x는 그래서 9분의 150. 9분의 150은 대충 몇이야? 3분의 50이니까 대충 몇이야? 16점 몇 아니야? 16. 맞지? 그러니까 x는 최대 몇 송이까지 살 수 있는 거야? 16수. 그렇지, 16송이까지 살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으니 자,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신경 써야 돼? 그냥 포장비나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 쓰고 풀어줘야 돼. 지운다? 아직 해? 똑바로 적어야 돼. 네. 너 화면 풀면서 엄청 힘들어할 거야. 똑바로 적어야 돼. 똑바로 적으라고. 글씨 예쁘게 제대로 적으라고. 볼펜으로 적어 이 새끼야. 그럼 네 풀인지 내 풀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군요. 원래 샘플이나 샘 필기는 볼펜으로 적는 거야.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 연필이 적은 것들 고쳐요? 나중에 고쳐. 고치면 고치긴 시간이니까. 지워도 돼요 이제? 네. 쌤을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꼭 쌤을 그냥 따라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특히 뒤로 갔을 때 연립방 정식 활용 이런 녀석들 나왔을 때는 정말 그냥 백지 상태에서 쌤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풀인지 네 풀인지 모르게 만들어놔야 돼. 고등학생들은 내가 혼낼 때 야!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막 할 때 그런 건 이제 애들이 이제 내성이 좀 생겼어. 막 그렇게 혼내도 이제 애들이 그냥 저 선생님 나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애들한테 있어서 나의 가장 큰 욕은 쌍욕이 아니라 애 시험지를 딱 보고 너 누구 반이냐? 이게 누구 풀이냐? 이게 내 풀이야? 넌 도대체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어? 내 이런 말을 한 번씩 정말 화가 나면 애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 애들이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뭔가 잘못됐다. 무엇인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 학생이고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고 그리고 내 풀이를 배우는 애들이면 그 풀이가 어느 정도 내 스타일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내 선배 중에 한 명이 문제를 풀었는데 뭐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뭐야 이거 내 풀이가 아니잖아. 이거 누구 풀이야? 나 이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나 이거 나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제가 요즘 좀 수학성적 잘 나고 해서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샘플이대로 갈게요 하고 걔는 다시 이제 성적이 쫙 올렸지. 근데 그 담당 선생님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러니까 베낀다고 생각해도 중간에 벤치마킹 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553번으로 갈게요. 한 개에 1,000원인 키위 그리고 700원짜리 참외 합쳐서 13개. 전체 가격이 얼마? 11,500원 500원. 이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살살 보여야 돼. 그럼 이제 키위 최대 몇 개? 자, 문자는 뭘로 설정해야 돼? 키위의 그렇지. 553번에 문자는 키위의 수 이거를 x로 설정할 거야. 자, 그럼 계속 설정할 거야. 참외 수는 몇 개나 나와야 돼? 13 마이너스 S. 정확해. 다 합쳐서 13개라고 했으니까 13-x로 적으면 되겠지. 자, 이제 키위 산 가격 얘기해봐. 1000x 맞지? 자, 그리고 참외 얼마야? 700원이지. 700 하고 13-x 해서 얼마 안으로 사라고 그랬어? 11,500원 500원. 이렇게 사라고 얘기를 했어.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주는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나 어떻게? 이제 공공 뗄까요? 이렇게. 그래, 계산 이제 해. 지금 해. 계산해. 그래, 그게 낫겠다. 계산까지 내가 해주는 거구나. 계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계산을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정답 문제는 몇 개? 5번. 이윤아 나왔어? 네. 오케이, 넘어가자. 자, 556번 가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추가에 관련된 문제야.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앞에 뭐라고 했어? 기본금이 있다는 거야. 기본 금액이 있는 문제들인 거야. 예를 들면 기본과 추가 요금 관련된 문제. 자, 예를 들어 볼게. 핸드폰이야. 뭐 문자, 뭐 전화야. 이런 거면은 이런 게 있다고. 기본적으로 몇 통까지는 공짜. 근데 몇 통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추가금이 붙습니다. 뭐 몇 시간까지는 공짜 전화. 근데 그게 넘어가면 얼마를 받습니다. 뭐 얼마를 내면 몇 명까지는 공짜. 근데 넘어가면 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금이 있고 추가금이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시킬 거야. 피자까지는 얼마. 근데 여기에다 뭐 치즈 크러스트 추가하시려면 얼마. 추가 요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유형들의 문제를 풀이할 때는 수식을 볼 때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까지가 추가 요금인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왜냐? 그 추가 요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총량의 빼기 기본이 되게 될 거거든. 예를 들면 내가 10통을 했어. 근데 5통까지가 공짜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총량 10통에 기본량을 빼면 돼. 5통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즈 크러스트를 시킬 거야? 그럼 뭘 빼는 거야? 치즈 값은 피자 값은 빼는 거야. 그럼 뭐야? 크러스트 값만 생기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총량 빼기 기본이 곧 추가 요금이 된다. 여기까지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봐. 556번을 볼게. 문제에서 뭐라 했냐? 6명까지는 1인당 2만원. 초과하면 7명부터는 한 명당 15,000원씩 받아서 15만원 이하로 얼마 어떻게 할 거래? 펜션 이용할 거래. 맞지? 그랬을 때 X는 뭐라고 설정되는 거야? X는 최대 인원이겠지. 15만 원을 넘어서 인원수. 그치. 그게 X가 되겠지. 최대 인원. 15만원 이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이 X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잡아봐. 일단 기본금 내. 얼마야? 인당 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6명까지 얼마야? 12만 12만원. 10,000원, 10만, 12만원. 플러스 얼마씩? 한 사람당 15,000원씩. 자, 총 몇 명이야? X명이었다고. 근데 기본 몇이야? 6명까지는 기본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했을 때 15만원이었나요? 15만 원. 그럼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데? 얘가 작고 나왔다. 얼마보다? 15만원.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풀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지. X는 그래서 몇 나와? 8명. 8명 바로 나와야지. 왜? 여기서 이미 12,000원이니 12만원이고 여기서 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그럼 X는 뭐 8명.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얘는 필기 꼼꼼하게 좀 해줍시다. 556번은. 됐습니까? 다 적었니? 자, 이제 560번 가보자. 통장이니? 없어? 소스뱅크는 있습니다. 소스뱅크에 있어? 네. 너뭐 먹어? 세뱃돈 먹고 그런 거 그냥
봉투에 넣어서 보관해요. 잘 있어? 네. 누가 쓴 거 아니야 여기? 너희 집 가서 한번 봐봐. 혹시 모르잖아. 찍을게. 전 옛날에 돼지 저금통에 넣어놓은 게 할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할아버지 선물 드리려고 딱 돼지 저금통 깠는데 5,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만원짜리, 만원짜리 많았는데 그래서 되게 엄마한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범인 엄마였어? 네. 쌤은 어릴 때 돈을 잘 못 모으니까 누나가 작은 누나가 그러는 거야. 돈을 같이 모으자. 작은 누나는 잘 모으거든. 돈을 같이 모으자 이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이랬어. 그랬더니 누나가 그럼 우리 오늘부터 그 침대 옆에 이렇게 틈이 약간 살짝 있잖아. 거기다가 돈을 모을 거다. 왜 돼지정통 같은 거는 이제 따면 바로 돈이 나오는데 그 침대 같은 거는 밀어야 되잖아. 근데 어린 나이에 막 5살, 6살짜리 애들이 침대를 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다 그냥 돈을 계속 넣은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갈 때 꺼낼 때 돈이 이만큼 있겠지라는 마음에 모았을까 못 모았을까? 못 모았어요? 왜 못 모았을 것 같아? 그러게요. 그 당시 침대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침대였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었어.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밀 수는 없지만 몸은 작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 내가. 그래서 거기다 막 돈을 넣으면 내가 다음날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싹 갖고 나온 거야 맨날. 나중에 침대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누나 생각에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침대를 딱 열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막 엄청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몰라? 엄마가 청소하시다가 청소기로 다 빨아들인 거 아닐까? 막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누나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마. 너 맞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아닌데? 하고 뻥치 넘어갔어.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금의 문제라서 꺼낸 거예요. 이 문제에서의 예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도 똑같이 기본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달 추가로 얼마씩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는 곱하기 뭐가 돼야 되냐면 시간이 들어가요. 쌤 얘는 곱하기 시간 안 들어가요? 얘 시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니들이 세뱃돈을 받았어. 10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쳐보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용돈이 10,000원씩인 거야. 근데 너희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거야. 그럼 10만 원을 받고 니들이 1년 뒤에 얼마가 있을까? 하면 10만 원 더하기 12만 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2달이니까 12달이니까 22만 원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니들이 쌤 기본금에도 곱하기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10만 원이라는 세뱃돈이 매달 세뱃돈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금이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금이 붙을 텐데 계속 얼마씩 넣을 거라고 있을 텐데 거기다 곱하기 시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도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활용은 문제를 풀 때 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면 더 쉽게 잘 풀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라고. 560원 18,000원 동생에 11,000원 형은 1,5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됐지? 몇 개월 저축하면 형보다 많아지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개월수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개월수가 문자 X가 되는 거야. 자, 형 거부터 이야기해봐. 형은 얼마였어 처음에? 18,000원이었어. 자, 추가금이 얼마야? 1,500원씩이야. 그걸 얼만큼? X달 동안 넣겠다 이거야. 자, 동생은 11,000원이었고 매달 2,000원씩 넣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 동생이 언제 더 많아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자, 10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그럼 넘겨. 몇이야? 7,000 하고 넘기면 500x. 맞죠 여기까지? 자, x는 그러면 14. 그럼 몇 달부터 많아지는 거야? 14살 때 14달 때는 같아지고 언제부터? 15달 때부터 14보다 많아질 때부터. 그래 답은 몇? 15개월. 답은 5번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 하나만 잡을게요.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그냥 개월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정확한 시간을 만약에 말할 때가 있단 말이야. 뭐 26년 1월부터 돈을 넣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 잘 보면 다음 달부터 저축한다라고 돼 있거든. 보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시작을 뭐 2026 1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15개월이죠. 정확히는 15개월 이후잖아. 15개월이면 1년하고 얼마야? 3개월. 3개월이지. 그러면 27년 4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답은 27년 4월이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언제야? 27년 5월이 돼야 돼. 왜? 왜? 다음 달부터 저축. 그치, 다음 달부터 저축해 보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만약에 직접적으로 시간을 물어봤으면 답이 달라졌을 거라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해 줍시다. 쉬울까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늘은 쉬는 시간 있을 거예요. 언제 쉴 거냐면 저기 도형이라고 하는 유형 있죠? 유형 11 거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뒤에는 이제 건국시랑 농도 문제를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정가 원가 문제 들어봅시다. 원가 물건 가격 정말 말 그대로 생산에 필요한 물건 가격.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장님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 중에 아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아 이거 뭐 원가도 안 나와. 그렇지 뭐 남는 것도 없어 원가도 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나요? 네. 막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가는 그냥 생산에 필요한 가격 그게 원가. 정가는요? 원가에서 이익을 붙인다. 그렇죠. 사장님도 이제 돈을 좀 버시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상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가에 곱하기 어느 정도의 이율을 붙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팔라고 하니까 팔려 안 팔려? 팔려 안 팔려? 팔리지 않을까? 안 팔리지. 아 너무 비싸 안 사. 이러니까 사장님 뭐라 하죠? 알았어 내가 가격 조금 줄여줄게. 판매가. 이거는 뭐냐면 정가에 할인가를 누를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니? 자 여기서 슈퍼 주의 하나 할 거야. 자 뭘 주의해야 되냐? 만약에 10%의 이율을 붙였다. 10% 이득을 보려고 한다. 그럼 몇을 곱해야 될까? 몇을 곱해야 될까? 100분의 110. 그렇지. 맞아요. 어떻게? 이율을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율 만약에 X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그건 100분의 100 플러스 X%. X가 아니지.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얘를 뭐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네. 1 플러스 100분의 X. 그러니까 물건 값은 원가는 보장을 하겠다 이거고 이게 원가고 얘가 이율을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근데 니들이 가끔 그냥 100분의 X를 곱할 때가 있는데 100분의 X 곱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 100분의 X를 곱해도 돼. 단 100분의 X를 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진짜 X 값을 구하라는 100을 뺄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 130%가 나왔어. 그럼 값은 몇이야? 비율은 30%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어떤 풀이가 나오든 간에. 자, 할인은 X 해준다 치면 뭐 10% 해야겠다 그러면 90% 받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100 빼기 X.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니? 그래서 가끔 이거 되게 계산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 어른들 중에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연락하는데 70만 원인데요 뭐 5% 정도 뭐 더 올릴 거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70%에서 5%를 올린다고요? 그렇군요. 이게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7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계산을 왜 못하지? 그치? 이걸 왜 계산을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우리는 아니까 5%면 105%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풀어. 자 문제 먼저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30% 이익을 붙일 거야. 그치? 근데 할인 시즌에 얼만큼 할인했대? 2,000원. 2,000원은 할인할 거야. 그랬더니 원가에 얼마? 10% 이익을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팁을 줄게요. 요 문제 풀 때요. 그냥 쌤은 무조건 원가를 A라고 그냥 설정합니다. 쓰든 안 쓰든 그냥 무조건 A라고 설정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문제 마지막 줄에서 뭐라고 했어? 원가는 얼마 이상이냐 물어봤지. 그러니까 얘는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X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어떤 문제들은 원가를 안 물어보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원가 잡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가를 주든 안 주든 일단 원가는 무조건 설정이 돼야 된다. 가끔 애들 원가 설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원가 설정 안 하면 오히려 시기 불편해. 그래서 그냥 원가 설정해. 자 그럼 X한테 30%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에 130을 이익을 받대. 근데 안 팔렸대. 그래서 2,000원 할인을 했대. 그래도 원가에 얼마? 100분에 110보다는 많이 받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계산 한 번만 해볼까요? 00 사라지고 10 곱하면 13x 마이너스 2만 얘는 11x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2만 x는 그래서 얼마? 만원 이상 됐니? 그래서 답은 만원 이상 만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필기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지울게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자, 조원님 적을 거 많아 이거. 진짜 이건 꼼꼼하게 적어줘야 돼.
자, 566번으로 볼까요? 자, 정원이. 자, 유리하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유리하다. 이거는 들어가는 총액을 비교해야 돼. 오케이? 이게 총액을 비교했을 때 유리해야 돼. 그럼 뭐야? 가격이 더 쌓여야 돼. 싸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라. 566번 봐보자. 그러니까 총액이 식으로 써져 있어야겠지. 그냥 마지막 줄을 보면서 가도 돼. 볼펜 몇 점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냥 그걸 먼저 봐도 된다고. 마지막 줄에서 올라가도 돼. 볼펜 그 뭐 수 이퀄 x 그냥 여기 설정해 놔도 돼. 자, 그러면 집 앞에 있는 데는 뭐 이동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냥 900원이겠지. 자, 그 앞에는 700원이겠지. 근데 왕복 교통비가 1,400원. 총액을 따진 거야. 이동비 없애야 돼. 900x야. 얘는 700x긴 한데 뭐가 들어가? 왕복 교통비 1,400원이 들어가. 맞지? 근데 어디가 더 유리하고 싶대? 어디가 더 유리해야 되는데? 할인점 갔다 오는 게 더 유리해야 돼. 그러면 할인점 쪽이 더 크면 되겠지. 고객 끄덕이지 말아서 봐. 다시 생각해라. 할인점 쪽이 좀 더 컸으면 좋겠지. 네. 아니죠. 왜? 할인점 유리하려면 할인점 더 싸야 돼. 이렇게. 같아도 안 돼. 같으면 안 같이 나도. 이렇게 돼야지. 넘겨. 200x 1,400 x는 그래서 700 x 7 됐니? 자, 그럼 몇 자루부터? 7자루 안 갔다고. 나도 그때는 집 앞에서 샀다고. 몇 자루? 8자루 등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됐지? 8자루부터는 갔다 오는 게 낫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니? 여기까지? 네. 쉴게요. 쉴까? 오케이. 자, 쉴게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바로 가자. 유형 10번도 유리하다야. 그럼 거기 또 뭐 비교하는 거라고? 총액이야. 그럼 봐봐.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5,000원이 입장료에 30%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이 오면 5,000원씩 받다가 그걸 얼마? 전체 금액에서 30% 그러니까 얼마 받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70% 받겠다는 이야기겠지. 네. 여기까지 해야겠어? 그럼 잘 봐봐. 이 상황은 20명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명이나 18명 같은 상황이라고. 근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야, 어차피 30% 할인이면 그냥 우리 20명 방송 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비교 대상이 뭐냐면 비교 대상이 그냥 실질적인 그냥 그 금액하고 vs 단체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실질 금액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원수대로 그냥 곱해주면 되겠지. 그냥 아무 할인도 안 받은 거야. 그럼 5,000원치가 얼마야? 20명. 엥? x지 그냥. x명이니까. 됐니? 5,000x가 만들어지겠지. 됐지? 자, 그 다음 할인 금액은 5,000원인데 곱하기 몇 명? 20명이 왔다고 먼저 그냥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뭐? 100분의 70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더 크면 되겠지. 아, 잘했어. 이거는 그럼 이쪽이 커지면 되겠지. 됐지? 여기까지. 그럼 5,000원 사라질 수 있겠다. 제대로 써놨으니까. 됐니? 그 x는 뭐보다? 이건 10분의 7일 테니까 몇이야? 14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몇 명부터는? 15명부터는. 자, 이게 뭐라고? 20명 가격이에요. 20명. 이게 그 단체 손님의 미니멈 가격이야. 제 최소 금액. 그치? 뭐 21명도 단체고 22명도 단체지만 내가 굳이 그걸 낼 필요가 있어 없어? 21명, 22명은 안 내도 되지. 왜 20명만 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단체의 미니멈 금액을 그냥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뭐야? 실질 금액이 되는 거고. 그치? 유형 똑같고 풀이 똑같다. 그러니까 액필이 바로 같이 들어가죠.
573 일단 보고 필기하자 앞에 안 줄 테니까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윗변의 길이가 4, 밑변의 높이가 9, 사다리꼴 있어 넓이 54 이상 만들어 달래. 자 여기가 4, 높이가 9, 밑변이 뭐가 있을 거야. 근데 밑변의 길이가 x가 되겠지. 아랫변의 길이가 아랫변은 x. 주의 포인트. 항상 그 주의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삼각형, 뭐 사다리꼴 같은 뭐 넓이 나누기 2 기억해라.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된다. 알겠지? 니들이 다른 파트라 생각하고 너무 계산에만 집중하면 나누기 2 같은 걸 까먹으니까 그 나누기 2 까먹지 마.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그렇지? 얘가 54 이상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9, 미안해요. 자, x 플러스 4 곱하기 9, 54 곱하기 2. 자, x 플러스 4를 9로 나누면 6 만들어주니까 12. x는 그래서 몇? 8 이상. 정답률에 따라서 뭐? 8cm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자, 앞에 한 번 더.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단위 꼭 기억해주세요. 고용 문제는 꼭 이런 두 개로 실수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자, 필기하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봅시다.